안녕하세요. 정신과 간호사 박세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혜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오랜만에 또 게스트 방송입니다. 네, 저희 정신과 간호사 세인TV 두 번째 게스트인데요.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죠? 네, 교수님, 저희 정신간호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희 간단하게 구독자분들한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름은 주혜주고요. 저는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서울대병원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하필 또 18년이죠. 아우, 예. 네, 18년 내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 16년을 정신과에서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옮겨서 정신간호학을 23년 가르쳤습니다. 정신간호학만 23년을 가르치신, 예. 총 40년 넘는 세월을 정신간호에 관련된 업무만 하고 산 간호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신과 간호사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책에 있어서 마음극장 책의 저자분이시기도 한데요. 네, 오늘 주혜주 선생님 모시고 한번 꿀팁 완전 대방출입니다. 끝까지 모셔야 돼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먼저 까고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레포트 A+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꿀팁 좀 간절합니다. 저희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간호 학생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은 성적 잘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냥 교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지 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제발 친구 거나 사이트에서 베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혹시 뭐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막 이렇게 네. 다 나오나요? 네, 다 환청한시로서 베꼈다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네. 이상하게 그렇게 베끼는 경우에 꼭 좀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간호는 뭐가 중요하다? 정직이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네. 레포트 쓰는 데 있어서도 정직을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뭐 나무 위키 뭐 이런 거 그런 거 긁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이런 데서 긁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끼리 조금씩 짜깁기 해가지고 하거나 이런 것들 티가 나나요? 짜깁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차피 인생은 모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내용을 좀 가져오는 거는 괜찮은데 네네. 어떤 학생들은 배짱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네. 토탈리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친구 거 레포트를 그대로 가져온다랄지 헬땡 캠퍼스 뭐 이런데 네, 돈 내고 하는 것도 있고 예, 진짜 실습 레포트를 친구 거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런 학생들은 우리가 가차없이 네. 그 학생의 미래를 위해서도 네. 걸릅니다. 그거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두 번째 우리 학생 선생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맞춤법 좀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옛날이랑 다르게 이게 좀 맞춤법이나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좀 MZ 분들한테 네,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톡 문자를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요즘은 네. 옛날에 만약에 받아쓰기 한다면 우리 다 빵점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문자 이렇게 넣으면 틀린 거 이렇게 빨간 줄 나오잖아요. 맞춤법 네, 네. 교정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정도는 고치는 성의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성의의 문제다. 띄어쓰기 맞춤법에 여러 번 걸리면 점수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슷한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분량이 많은 학생한테 점수를 좀 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분량만 많다고 해서 막 레포트 400페이지 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400페이지를 만드는 학생도 별로 없습니다. 예. 아무 말 대잔치로 너무 길게만 하는 것보다는 네, 그렇죠. 좀 포커스에 맞는 내용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네. 둘 다 뭐 같은 퀄리티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양이 좀 더 많은 거는 좀 더 많은 노력과 성의가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레포트 또 그다음에 글자 수도 제한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몇 자 이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제목에 걸맞는 내용이라면 아무래도 좀 분량을 적절하게 많이 낸 학생한테 좀 점수가 가게 되는 제 경험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정신간호학을 수업에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습을 또 나가게 되잖아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의 실습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처음 가고 하면은 어떤 거를 해야 될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뭔 말을 해야 될지 뭐 이렇게 좀 할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다가가도 되나?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정신과 실습을 할 때 우리 학생 선생님들이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거는 꼭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실습이라는 독특한 네. 그 기회에 정신질환, 정신과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학생들 중에는 내가 말한 말 한마디 때문에 환자가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을 걱정하시는 하는데 분들 진짜 많아요. 네네. 학생들의 말이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조금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환자에 대해서 성의를 갖고 대하면 우리 학생 간호사들을 환자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특징점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정신간호의 기본은 치료적 관계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과 관계를 배우시긴 했지만 그거는 책에서 배운 거고 네. 이제 드디어 정신과에 나왔으면 다른 일반 병동에서보다는 치료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이며 네.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 배운 거를 환자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네. 충분히 실습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책으로 보는 거하고 또 내가 또 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막상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선생님들이 환자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거를 책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내 눈앞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치료적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 선생님들께서 내가 뭔가 좀 해보기가 너무 막막하다라고 하면 일단 보는 거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인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보고, 그죠? 그 다음에 적용을 해보고, 사실 제일 중요한 단계는 보통 의사소통한 거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 잘못된 부분이 없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적인 것인지를 문서상에서라도 실습을 해보면 실수 안 하고 발전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실수를 했더라도 분석하고 그래서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주 그 교수로서의 말년에 깨달은 사실인데요. 네. 사실 정신과 약물은 예. 뇌외과에 비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정신과 약물이 이렇게 양이 적은데 너희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안 그랬더니 적어요. 뇌외과보다는 적죠. 특히 내과는 뭐 약물로 치료하는 데니까. 네. 그리고 또 정신과 약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하지가 아니고 학생 때 실습하면서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부담스럽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과 약물이 사실 굉장히 처음 공부를 할 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다 항정신병 약이래. 그리고 뭐 항전간제 갑자기 나오고요. 간질 환자가 아니라 정신과 환자한테 항전간제를 왜 쓰지? 그렇죠. 해가면서 이게 굉장히 좀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텍스트로 배울 때는. 근데 실제로 어떤 환자분이 있고 그 환자분의 증상을 저희가 또 보잖아요. 실습 나가서. 그리고 그 환자분한테 이 약물이 얼만큼이 왜 들어가는구나 하는 거를 임상에서 실제로 실습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다 보면 약물에 대해서 그냥 텍스트로만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와닿으시고 더 기억에도 잘 남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정신과 약물에 대한 공부도 같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꿀팁이 생각이 났어요. 예. 네, 여러분 공부할 때 어려우면 마인드맵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정신과 약물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크게 메이저 트랑킬라이저, 마이너 트랑킬라이저 뭐 이렇게 큰 가지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디스크립티브하게 나열하면 뇌가 뭐 이렇게 복잡해 나 못 외우겠어 라고 뻗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마인드맵으로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면 이 정도야 나 공부할 수 있겠네 그러거든요. 자신감이 좀 붙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제가 기회 될 때 우리 세인 선생님 통해서 네. 약물 마인드맵을 우리 오. 학생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